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첫 인사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제 아이디가 이제 카메라는 역시 캐논이다 보니까 혹시 캐논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한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카메라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를 이제 설정할 때 카메라는 역시 캐논이라는 아이디를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조금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방송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요,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이 과열된 양상이 보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뭐 크게, 아직까지 좀 얘기가 없습니다. 중앙은행도 지금 아직까지 크게 얘기가 없는 반면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라든지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보고서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ANZ 뱅크에서 나왔고요. 전체 보고서 내용을 이제 보기보다는 그래프 이제 요것만 이제 딱 봐도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 갖고 요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택 시장에 이제 집을 내놓게 되면 얼마나 이제 걸리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며칠이 이제 걸리는지 봤는데 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7일 정도면 집이 후딱 팔리더라.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고점이었는데 거의 그 정도에 근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이 가장 안 팔렸던 시기는 언제냐? 이 봤더니 장작 한 60일 걸려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으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쭉 내려가 갖고 한 집을 내놔도 한 두 달 동안은 팔리지가 않더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집을 내놓기만 하면 27일 안에 팔린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이제 보니까요. Extreme House Price Rise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폭등했다라는 거죠. 2020년 5월 달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22%가 5월 달부터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뭐 한 2022년도 들어서는 한 5% 정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NZ 뱅크에서는요. 이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이제 상승하게 됐냐 봤더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가장 저렴한 대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주택 시장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하늘색은 플로팅인데 유동자금을 빌리는데 대출 금리가 얼마냐 봤더니 뭐 역대급으로 이제 최저치인 대충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2년, 5년짜리 고정금리가 있는데 모기지 고정금리를 봤더니 가장 낮은 게 지금 현재 1년짜리 고정금리로 봤을 때 한 2.2% 정도 돼 보이네요. 2.2% 정도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뭐 많이 하시는 게 뭐 2년짜리, 4년짜리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따지고 보니까 뭐 한 2.5% 정도면 가장 낮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but nothing lasts forever인데 영원한 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요즘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3년물짜리를 이제 주로 보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3년물짜리가 없고요. 2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금리가 있는데 현재 뉴질랜드는 0.2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짜리를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한 차례 정도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년물이 이제 기준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요 정도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한 두 차례 정도는 내년까지 한 두 차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뉴질랜드가 내년 1월에 두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금. 예, 다음은 이제 제일 왼쪽 밑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뉴질랜드 가계의 예금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가계의 대출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연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예금을 했고 그다음에 대출을 해줬는지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뭐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예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대출이 이제 확 줄고 더 이상 이제 돈 떼일까봐 고객을 못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게는 이제 위기가 닥쳤으니까 예금을 이제 늘리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 크로스되면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그리스 위기라든지 유럽 위기도 이제 끝났고요. 조금 더 이제 경기가 이제 괜찮아지면서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예금을 이제 늘리면서 쭉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한테는 예금이 이제 들어와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아도 셀프로 이 펀딩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셀프로 자금을 유용하게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은행들이 다른 데에서 빌리지 않아도 고객들이 예금을 많이 하니까 그 예금으로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집값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11년부터 이제 집값이 또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여기에 이제 갭이 생기게 되면 예금이 이제 줄어들고 여기처럼 예금이 이제 줄어들고 대출을 이제 계속 해주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해주다가 이제 대출이 예대율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럼 다시 이제 갭이 좁아졌다가 다시 또 넓어지는데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뉴질랜드 정부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을 쏟아 부으면서 고객들의 예금이 쫙 이렇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쫙 늘어나니까 은행들이 다시 똑같이 셀프 펀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 이 제약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들겠죠. 대출이 줄어들면 이제 부양책도 끝나게 되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예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뉴질랜드 정부가 규제를 강력하게 이제 시사를 했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대출 규제를 했는데 RVR을 소개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니까 주택 판매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주택 가격하고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형 부동산 제한을 이제 가다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만약에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들어가게 되면 판매하고 주택 가격하고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웨스트팩에서 요번에 규제가 급하게 들어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3월 달에 이미 시행을 했고 5월 달에 또 투자형 부동산 RVR을 들어가서 40%까지 이제 올려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더 쪼이겠다 이렇게 이미 시행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더불어 가지고 DTI까지
지금 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이제 더 강력한 게 RVR보다 더 강력한 게 DTI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만큼 적게밖에는 못 빌리니까 돈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소득자라든지 돈이 많은 이제 부자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중산층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가 이제 타격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를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읽고 찾아봐 갖고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 내용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이거를 시행을 했었는데, 읽어드리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소득의 2배 가까운 속도로 급속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향후 경기 위축이 심화되거나 금리 인상 등 금융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가계와 금융 부분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웨스트팩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규제를 이렇게 빡세게 시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위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수단인 LTV, 그러니까 호주는 LVR로 얘기를 하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비율, 그리고 가상금리 조정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가계부채 및 경기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적,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어렵네요. 이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인 LTV하고 DTI의 상환 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은 DTI가 LTV에 비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LVR보다는 DTI 규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로 경기 위축의 효과 역시 LTV보다는 DTI에 의한 규제 시에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경기 위축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가 집값을 때려잡으면서 경기 위축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웨스트팩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할 시에는 DTI 규제가 이제 시행됐을 때는 웨스트팩에서 보고서 본 게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ANZ 뱅크에서는 뭐 한 22%에 ANZ 뱅크에서는 뭐 한 26% 정도 성장률에서 한 5% 성장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바로 또 읽어드리면요. 이에 따른 결과로 차입 제약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큰 해당 계층의 특성상 일반재와 주택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어 결국 총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DTI는 LTV에 비해서 경기 위축 효과가 약 1.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완화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을 펼칠 경우에 소비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그 효과가 은행의 자본 증가로 상당 부분 흡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은행에도 타격을 올 거다라는 거죠. 예, 다시 이제 뉴스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약간 밴드를 올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열 양상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뭐 DTI를 시행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제 발표되자마자 웨스트팩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정부의 발표는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도가 갑자기 폭등으로 가다가 이렇게 확 꺾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트팩에서는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팩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거는 뭐 첨부 파일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거기에도 이제 첨부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예상입니다만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뉴질랜드가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좋을 거라고 이제 봤었는데 갑자기 한 마이너스 1.1%인가요? 마이너스 1% 정도 성장률이 이제 꺾이는 바람에 만약에 규제를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규제를 들어가면은 더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압력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약간 오르는 거를 좀 보고 가지 않을까. 그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한 뉴스가 있는데 웨스트팩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은행이 한 3위 정도 한다고 해요.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큰 은행이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말을 안 들으면서 이 자본 규제를 지키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무시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거 계속 안 지키니까 너네 응? 은행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거를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웨스트팩 은행이 호주에서도 이제 문제가 옛날에 됐었던 게 웨스트팩에서 그 이자만 상환용으로 주는 이제 모기지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해주는 바람에 이게 건전성에 이제 문제를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문제가 똑같이 뉴질랜드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뉴질랜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의지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호주 뉴스는 아니고요. 뉴질랜드 쪽 부동산 뉴스인데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상태라서 계속해서 지금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보고서라든지 자료가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가 조금 더 앞서가다 보니까 호주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뉴질랜드 쪽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자주 정보를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조금 더 뉴질랜드 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호주도 조금 벅찬 상황이라 뉴질랜드 쪽은 제가 힘듭니다. 아무튼 뉴질랜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뉴스가 있게 되면 제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또 따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뉴스라든지 보고서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보시면 제 블로그를 이제 찾아와 주시는 국가 비율을 보게 되면 한 70%는 호주에서 계시는 분들이 접속을 해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접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주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적기는 한데요. 그래도 고급 정보라든지 중요한 정보는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브리즈번 쪽에 지금 홍수가 지금 뭐 6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났는데요. 혹시라도 그 한인분들 피해가 없으시길 제가 바랍니다. 예,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